삼풍백화점 그 생존자 목소리를 듣고 구조를 못했다는 그 건에 대한 거는 너무도 오랜 시간 또 너무나 심한 고통에 대한 게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죠. 예, 출동은 그날을 소방본부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소방본부를 들렀었고, 그게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제가 교보빌딩에 인명구조 관련해서 자료를 찾기 위해 가지고 교보빌딩에 들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녁 때쯤 돼 가지고 막 삐삐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업무용 삐삐가 있을 때거든요.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니까 그 삐삐로 인해 가지고 막 신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중전화로 가서 전화를 했죠. 그 상황실로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계속 통화 중에 걸리고. 그래서 이제 다른 그 가까운 상황실 옆에 있는 사무실로 전화를 했더니 지금 어디시냐고 그래가지고 지금 교보빌딩에 자료 때문에 와서 지금 교보빌딩에서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돼가지고 지금 비상출동이 걸렸습니다. 빨리 현장으로 이동하십시오라고 알려주더라고요. 나와서 택시를 잡는데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동아일보사 취재 차량으로 보였던 그 차량이 사이렌을 불면서 이렇게 그쪽으로 돌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는 대형 사고가 터져서 취재를 가는 차량이다. 사이렌을 일반적인 취재 차량들이 사이렌을 이렇게 울리면서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사이렌을 울릴 정도라면 큰 사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그 차가 그 현장에 갈 건지 안 갈 건지는 둘째 문제고 한 번 정도는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도로로 뛰어들어서 그 차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신분증을 보여드리면서 저 이러이러한 그 근무하고 있는 구조대장인데 지금 비상출동이 걸려서 그러는데 혹시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 이동하시는 차량이면 저 좀 태워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제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차에 탑승하고 현장까지는 되게 짧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으로는 정말 그 거리상으로는 꽤 되는데도 한 7, 8분 정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빨리 현장에 도착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장에 갔었고, 현장에 가서 도착해서 보니 제 눈은 의심할 정도,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에서 볼 수 없는 그 현장, 좀 이렇게 영화에서 보던 전등터에서 폭격 맞은 건물 붕괴되어 있는 그런 상태. 저는 그런 현장을 제가 직접적으로 목격한 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제 눈을 의심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처참한 상황이었어요. 정말로 신체적으로 절단된 부분도 있었고요. 다리, 팔 없어진. 근데 그 신체에 절단된 그 신체가 주변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막 지혈시키면서 했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 제 기억 속에서 제일 잊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목소리를 듣고 구조를 하지 못했던 여자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제 기억 속에서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저씨 살려주세요 했던 그분이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밑에서 연기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거든요. 집에 가족들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저녁 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묻는 말을 제외하고 다른 말씀하시는 거, 또 숨 쉬는 거 최소화해 주셔가지고 견딜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숫자를 셀 테니까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숫자를 셀 테니까 제일 가까이 들리는 숫자가 몇 번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한 1m 정도 파고 들어갔을까요? 그래서 다시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이제 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물어보면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 주시라고, 저희들이 구조하려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숫자를 물어봤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어볼 때
부르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그 주위에서 3분의 시신을 발견했어요. 여자분 3분요. 아마 그분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가 조금 더 빠르게 구조 활동을 했더라면 그분들을 생존을 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제가 알게 모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에 대한 죄책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죄를 받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너무너무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까지 끝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힘들어요. 더욱이 저녁 때 이제 밤에 이제 잠자리에 들면, 사람이라는 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바로 이렇게 누우면 바로 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그 목소리, 아저씨 살려주세요 하는 그 목소리가 계속 내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그 PTSD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직원들을 현장에 또 투입하면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그게 직접적인 그 당사자가 제일 심하게 겪고 있는 게 나라는 거를 시간이 한참 뒤에 알았어요. 위에다 보고를 못하고, 이런 증상이 있다는 걸 못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병원을 다녔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병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상담을 할 때 왜 여태까지 있었느냐, 그때 바로 오지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무지해서 그랬던 거지만, 사회적 인식 또 아니면 조직에서의 인정해 주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더 심하게 겪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약물 치료를 했었는데요. 약물 치료를 하면서는 평균적으로 제 기억 속으로는 5개월 정도로 계속 이렇게 다녔던 걸로 기억납니다.